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 여성은 앤 아펠바움이라는 미국계와 폴란드계 저널리스트자 역사학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이브닝 스탠다드, 스펙테이터를 거쳐 지금은 애틀랜틱의 전속 작가를 쓴다. 그의 조부는 벨로루스 출신인데 슬라브와 중동부 유럽은 워낙 이주가 심해 계보가 복잡합니다. 앤 아펠바움은 중동부 유럽과 슬라브 역사에 정통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붉은 홀로도모르, 역사의 황혼 같은 베스트셀러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러스포비아 이데올로기 전사로 친우크라이나 성향이 강합니다. 러시아라고 하면 무조건 물어뜯고 보는 인사입니다. 그녀가 지금 작가로 활동하는 애틀랜틱이라는 잡지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중 하나입니다. 앤 아펠바움은 최근 이 잡지에 민주주의에 대한 네타냐후의 공격은 이스라엘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이면에 네타냐후의 어떤 정치적 사정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앤 아펠바움은 올여름 이스라엘 여행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만난 사람들은 테러,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다른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비민주적 독재국가 이스라엘의 출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법무장관은 연립정부가 이스라엘의 법률을 그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소위 사법개혁을 발표했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연립정권 파트너 중 일부는 서한 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점을 세우는 것을 지지했고 다른 파트너는 일부 종교 공동체에 병역을 면제해주는 방침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독립적 사법부를 무시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길을 썼다고 앤 아펠바움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전반적 문제에 책임이 있으며 하마스의 공격에 무방비였던 데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최대 문제는 네타냐후의 권위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주의를 제거하지 않으면 승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내부적 충격에서 헤어나지도 못한 채 전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바이든이 텔아비브를 돕겠다면서 항모 전단을 파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매체 리아 노보시스는 바이든이 금전 지원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돈으로 미제 무기를 구입하도록 만들려 의회에서 돈을 갈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앤 아펠바움은 이제 이론적으로 워싱턴 젤렌스키를 다루는 방식으로 네타냐후를 대해야 한다는 식이라고 리아 노보시스는 설명했습니다. 이를테면 젤렌스키 방식으로 네타냐후도 의회 초청에 연설하도록 하고 그를 피할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아 노보시스는 그러면서 애틀랜틱의 작가 앤 아펠바움이 단순한 선전가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 정치인 라도슬라프 시콜스키와 결혼한 퓰리처 수상자인데다 러서포비아에서는 나발리와 협력해온 인사라는 것입니다. 앤 아펠바움이 네타냐후에 대해 권위주의라고 한 것은 네타냐후가 아직 미국이 주도하는 반러시아 노선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라고 리아 노보시스는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네타냐후에게 권위주의를 버리라고 충고한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국내 문제를 지목한 게 아니라 네타냐후에게 반러 전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압박입니다.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있어서도 미국의 방침을 아예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메르카바를 달라, 아이언돔을 달라는 키예프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스라엘 창고에 보관된 미국의 포탄만 우회 지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미국은 이스라엘을 압박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네타냐후가 하마스에 철저히 복수하지 않으면 그의 정권은 무너집니다. 복수를 하려면 돈과 무기, 정보, 외교력, 정치적 지원을 통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때문에 미국은 분명히 네타냐후의 팔을 비틀어 반러 전선의 선봉에 세우려 시도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지속적으로 하마스와 푸틴은 동일하니
미국 편에서라는 신호를 이스라엘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 미국 매체들도 이런 바이든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워싱턴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돕고자 한다는 생색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미 의회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들어온 것을 미국 매체가 거르지 않고 보여준 것도 다 그런 차원입니다. 앤 아펠바움이 이번 여름에 이스라엘 방문해 반 네타냐후 시위대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동조한 모습은 마치 키예프 마이단 시위에 나타났던 빅토리아 눌랜드와도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상당 수준의 오피니언 리더인 아펠바움은 네타냐후의 목덜미를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타냐후가 적극적으로 미국의 반러 전선에 동참할지 어떨지 앞으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지원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타냐후도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동맹도 여차하면 뒤통수를 때릴 기세니 퇴로가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